2015년에는 소셜미디어를 충격에 빠뜨린 이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40세의 여성 청소 직원이 콘돔에서 정자를 훔쳐 수백만 달러의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임신에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전혀 아버지가 된 사실을 몰랐던 백만장자의 친자식임을 입증했습니다. 그 백만장자는 얼굴조차 모르는 여성과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납치도 없었고 폭력도 없었지만 이 행동은 역사상 가장 논란이 많은 역생식 공격 중 하나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이야기는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그 여성은 누구이며 어떻게 그녀는 불가능해 보이는 행동을 현실로 만들 수 있었습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올 이야기들이 여러분을 더욱 충격에 빠뜨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막힌 속임수인지 아니면 현대 법률 시스템의 무서운 허점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여 우리의 다른 흥미로운 콘텐츠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는 2015년 3월 초 라스베이거스 그랜드 호텔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곳은 도시에서 가장 유명하고 호화로운 호텔 중 하나로 부유한 사람들이 네바다 사막 한가운데서 고급 서비스를 즐기기 위해 자주 찾는 장소입니다. 그랜드 라스베이거스는 매우 분주하며 매일 수백 명의 손님을 맞이합니다. 화려한 인테리어, 호텔 내부 카지노, 고가의 편의시설을 갖춘 그랜드 라스베이거스는 단순한 휴양지가 아니라 짧은 만남과 결코 밝혀지지 않을 비밀의 장소로 여겨집니다. 제인이라는 라틴계 40세 여성은 호텔의 오랜 청소 직원입니다. 그녀의 인생은 마치 찢어진 옷처럼 엉망이었습니다. 낮은 임금, 바쁜 업무, 그리고 남편이 떠난 후 쌓인 신용카드 빚까지 떠안으며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제인은 점점 절망의 밑바닥으로 가라앉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제인은 아무리 힘든 삶을 살더라도 일터에서는 우울한 감정을 표현할 수 없었고 매일 아침 손님을 웃으며 맞이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 14층에 VIP 손님 한 명이 체크인했습니다. 그는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세련된 남성으로 소박하지만 고급스러운 차림으로 혼자였습니다. 그는 실명을 밝히지 않았고 단지 베벌리 힐스 출신의 사업가라는 사실만 알려졌습니다. 그는 사흘간 머무는 방을 예약하며 절대적인 프라이버시를 요구했고 룸서비스도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호텔 첫날 저녁, 그 백만장자는 틴더라는 데이트 앱을 사용하여 현지 여성과 빠르게 연결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1층 배서 만났고 잠깐 대화를 나눈 후 함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모든 일은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고 라스베이거스에서 흔히 있는 수천 건의 만남 중 하나처럼 끝났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시간을 보낸 후 남성은 사용한 피임 기구를 묶어 화장실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물론 이는 매우 일반적인 행동이었지만 이 평범해 보이는 행동이 그의 인생을 전례 없는 사건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사실은 그가 방을 나서던 중 맞은편 방을 청소하던 제인과 우연히 스쳐 지나갔다는 점입니다. 그들의 시선은 순간적으로 마주쳤습니다. 제인은 잠시 멈춰서 조용히 그 남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엘리베이터에 들어설 때 한 프런트 직원이 스페인어로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14155 손님은 부자야. 재산이 수천만 달러라고 하더라. 그 말은 제인의 마음속에 불꽃을 일으켰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한 여성의 마음속에 대담하고 미친 듯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이름을 몰랐지만 그녀는 그가 어느 방에 머무는지 알고 있었고 그 방에서 뜨거운 밤을 보낸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방 청소를 하러 들어간 제인은 모든 구석구석을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침대에는 하룻밤 관계의 흔적이 남아있었고 의자는 옷들이 어지럽게 걸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노렸던 것은 휴지와 남은 음식 포장지 아래 쓰레기통 바닥에 있던 단단히 묶인 콘돔이었습니다.
그녀는 복도를 슬쩍 둘러본 뒤 재빠른 동작으로 그 콘돔을 조용히 작업복 주머니에 숨겼습니다. 원하는 것을 손에 넣은 뒤 제인은 곧장 직원용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닫고 손을 씻은 제인은 장갑을 끼고 가위를 꺼내 콘돔을 열었습니다. 모든 과정은 마치 미리 치밀하게 계획된 듯 진행되었습니다. 제인은 개인 건강상의 이유로 사물함에 보관하고 있던 의료용 주사기를 꺼내 들었고 그 주사기는 이제 전혀 다른 목적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몇 분 동안 이 여자는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제인은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남자의 정자로 자가 인공수정을 시도했습니다. 이 대담한 행동은 두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게 되었습니다. 과연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후 백만장자는 체크아웃하고 호텔을 떠났습니다. 그는 떠나면서 당연히 그날 청소하던 여성을 기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에게 이번 여행은 단순한 비즈니스와 여가가 결합된 평범한 출장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인에게는 엄청난 비밀이 생겼습니다. 그 운명의 밤이 지난 몇 달 후 제인은 매우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과의 대화를 끊었고 누구에게도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으며 특별한 이유 없이 그랜드 라스베이거스 호텔에서 돌연 사직했습니다. 그녀는 집에 틀어박힌 채 인생을 바꿀 계획을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몸에서 이상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자 제인은 즉시 개인 클리닉에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초음파 결과 그녀는 임신한 상태였으며 이후 독립된 유전자 진단센터에서 산전 DNA 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뱃속 아이가 99.98% 확률로 1412회 머물렀던 VIP 고객의 친자라는 것이 밝혀지자 제인은 자신의 대담한 계획이 성공했음을 확신했습니다. 그 여성은 기뻐하며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그 백만장자를 다시 만나 자신의 인생을 바꿔줄 요구를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여름의 끝자락, 도심 외곽의 저렴한 PC방에서 웹서핑을 하던 제인은 라스베이거스 중심지에서 곧 열릴 대규모 투자 컨퍼런스에 대한 보도자료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연사 목록을 보던 중 그녀의 눈은 낯익은 이름에 멈췄습니다. 바로 몇 년 전 정자를 훔쳤던 그 백만장자였습니다. 제인은 즉시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며칠 밤을 사운 끝에 그녀는 컨퍼런스가 열리는 호텔의 이름을 알아냈고 VIP 초청객을 위한 별도의 구역까지 파악해냈습니다. 개막 당일 아침 제인은 헐렁한 인부복 차림으로 호텔 로비에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가방이 있었고 그 안에는 의료 서류, 검사 결과, 복사본, 그리고 개인 기록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곧장 프런트 데스크로 가 연사 중 한 명의 비서라고 주장하며 급히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직원이 정보를 확인하느라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제인은 몰래 내부 복도를 지나 VIP 고객들이 개막 전 커피를 즐기고 있는 라운지로 향했습니다. 창가 근처의 한 테이블에 백만장자가 동료와 함께 앉아있는 모습을 그녀는 발견했습니다. 제인은 그 남자를 향해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몇 걸음 앞까지 다가간 뒤 그녀는 두꺼운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조용히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실례합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제인은 말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들어 찡그리며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도무지 기억나지 않는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제인은 아무 말 없이 봉투를 가리켰고 그에게 열어보라고 했습니다. 백만장자는 봉투 안에서 DNA 검사 결과와 혈통 관련 문서가 가득 들어있는 것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그를 가장 충격에 빠뜨린 것은 아버지란 칸에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던 점이었습니다. 남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백만장자는 제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고 단 한 번도 마주친 기억이 없었지만 이제 제인의 뱃속 아이가 자신의 혈통이라는 사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는 과연
이 황당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서류와 검사 결과를 10번 넘게 반복해 읽은 백만장자는 여전히 현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곧장 화를 내며 두 사람은 호텔 라운지 한복판에서 격렬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백만장자의 변호인 측은 모든 것이 저급한 연출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어디서 프린트해온 종이 쪼가리를 믿을 거라 생각합니까? 나는 당신을 만진 적도 없습니다. 심지어 당신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제인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고 심지어 남자에게 병원에 같이 가서 재검사를 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사흘 뒤 두 사람은 라스베이거스 외곽의 독립검진소에 함께 갔습니다. 이번에는 3명의 실외롬실 직원이 샘플 채취를 철저히 감독했고 양측 변호사와 촬영용 카메라도 전 과정을 기록했습니다. 일주일 뒤 양측의 결과가 우편으로 직접 전달되었습니다. 백만장자가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봉투를 열었을 때 그는 말을 잃었습니다. 철저히 통제된 새 샘플에서도 여전히 확인된 사실은 같았습니다. 그 남자가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일 확률은 99.98%였습니다. 제인 측은 두 번째 DNA 결과를 받자마자 네바다주 가정법원에 공식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녀는 친자관계 확인과 태어나지 않은 아이에 대한 양육비를 요구했습니다. 초기에는 관련 정보가 비교적 은밀하게 유지되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사건에 대한 내용과 관련 인물들의 신원이 빠르게 유출되었습니다. 남성 측은 그녀와 개인적인 접촉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몇몇 계정은 인터넷 포럼에 사건의 세부 내용을 게시했습니다. 한 청소부 여성이 호텔 객실에서 콘돔에서 정자를 채취해자가 인공수정을 했고 이제 한 젊은 백만장자에게 양육비를 요구하고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 글은 소셜미디어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레딧, 트위터, 유튜브 같은 플랫폼에서는 제인에 미친 듯하지만 효과적인 계획에 충격을 받은 사람들과 법의 허점을 악용한 사기극이라며 그녀를 비난하는 사람들로 나뉘었습니다. 공개 재판에서는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백만장자 측 변호인은 소송 기각을 요청하며 제인의 행동이 비윤리적이며 생물학적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이 사건을 유전자 정보를 도둑맞은 사례로 비유했으며 이는 기존 법에 없는 개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제인 측 변호인은 단 하나의 원칙만을 강조했습니다. 그 남성은 생물학적 아버지이며 그의 자식은 미성년자 보호법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제인은 방을 청소하던 중 저는 그 사람의 정보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가 매우 부유하다는 것을 알았고 이 남성과 아이를 갖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인은 물론 저와 그는 함께 잠자리를 가진 적이 없습니다. 저는 호텔 방 안에서 콘돔에서 얻은 전객과 함께 몸을 담갔습니다. 라고 재판에서 진술했습니다. 논쟁은 몇 시간 동안 이어졌으며 극적인 주장들이 있었지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되었습니다. 백만장자 측은 수정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대 측은 단순히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콘돔을 묶어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까? 백만장자가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제인의 변호사는 그렇다면 당신은 그것에 대한 통제권을 포기한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재판장은 피고의 행동은 대중의 눈에 비윤리적일 수 있지만 법적으로 그는 여전히 합법적인 생물학적 아버지입니다. 라고 판결하며 재판장은 법정을 술렁이게 했습니다. 치열했던 재판 이후 제인은 결국 승소했습니다. 그녀는 매달 일정한 양육비를 받게 되었고 건강본덤 혜택과 아버지 측의 수입이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추가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인정받았습니다. 불운한 백만장자는 제인의 뱃속 아이가 태어나고 3년 동안 총 $200만 금액을 부담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양육에 대한 책임은 부모가 협의하여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트래시 DNA라는 해시태그가 검색어 상위에 올랐습니다.
TV 토크쇼에는 생식 전문 의사, 변호사, 윤리학자들이 출연해 토론을 벌였습니다. 수백만 명이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혹은 과장된 이야기인지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재판이 끝나자마자 여론은 다시 크게 요동쳤습니다. 레딧, 트위터, 유튜브 등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는 수십만 명이 구성권 보호법의 윤리, 법적 문제점, 위험한 허점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요 언론사들 중 어떤 곳도 이 재판에 대해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연방법원 기록을 보관하는 페이서 시스템에도 해당 사건에 대한 문서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기자도 판사, 변호사 또는 재판에 참여한 어떤 인물의 사진조차 찍지 못했습니다. 인터넷에 존재하는 것은 블로그 글, 유튜브 영상, 출처불명의 트윗뿐이었습니다. 독립탐사 기자인 다니엘 로스는 이 사건을 추적하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그는 이 사건이 열렸다고 전해지는 네바다 가정법원을 찾았으나 관련 기록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법원 측은 해당 시기에 그러한 부성 분쟁 재판은 열린 적이 없다라고 확인했습니다. 다니엘은 계속해서 제인과 백만장자의 법적 대리인으로 알려진 캘리포니아의 유명 로펌들과 접촉했습니다. 그가 받은 답변은 단 하나였습니다. 저희는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부인할 수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다니엘은 그랜드 라스베이거스 호텔을 방문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보안 영상 기록은 90일만 보관된다는 규정 때문에 이미 삭제된 상태였습니다. 해당 연도의 호텔 직원들은 퇴사했거나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모든 단서는 점점 사라졌고 마치 그 사건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제인과 백만장자가 DNA 검사를 받았다고 알려진 검사기관을 찾았을 때 그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기관은 행정지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등록된 주소는 단지 빈 공터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왬로디드.com 미디어라는 이름의 페이스북 팬페이지에서 처음 확산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레딧의 낫디어 오니언이라는 계정도 이 이야기를 공유했고 그렇게 이야기는 확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가장 크게 퍼질 무렵 많은 이들이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이 이야기는 기사 스크린샷 형태로만 공유되었으며 어떤 뉴스링크도 첨부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둘째, 구글 검색을 통해 원본을 찾으려 해도 해당 이야기를 처음 올린 출처는 미국이 아니었고 반면 이야기는 라스베이거스에서 벌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그 어느 때보다 수상해졌습니다. 레딧과 같은 커뮤니티에서는 일부 사람들이 이것이 정교한 사회 실험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이야기가 AI나 콘텐츠 제작팀이 허위 정보 확산의 정도를 실험하기 위해 만든 시나리오일 수도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주목한 한 가지 디테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을 제인의 사촌이라고 주장하는 개인 계정에서 올라온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에는 한 젊은 여성이 약 4살쯤 된 아이를 안고 있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의 엄마는 그 아이에게 더 나은 미래를 주기 위해 필요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 영상은 업로드된 지 몇 시간 만에 삭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큰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조작된 이야기라면 왜 여기저기 흩어진 증거들이 수백만 명을 믿게 만들었습니까? 도대체 누가 이 모든 것을 계획한 것입니까? 진실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기자 다니엘 로스는 온라인상의 단서들을 다시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가장 널리 퍼진 게시물, 영상, 댓글들이 모두 2017년 말쯤에 생성된 동일한 시점의 계정 그룹에서 시작되었다는 수상한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가장 먼저 이 사건 전체를 재현한 유튜브 계정 중 하나는 생생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만화 사파와 자극적인 제목을 사용했으며 도시 전설 관련 영상을 제작하는 캐나다의 한 미디어 회사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해당 회사에 연락했습니다. 며칠을 기다린 끝에 그는 다음과 같은 간단한 이메일 답변을 받았습니다.
청소부와 콘돔 이야기는 실제 윤리적 논쟁을 바탕으로 한 허구 콘텐츠입니다. 등장인물과 사건은 모두 현실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이후 다니엘은 인터넷의 백업 기록을 거슬러 올라가 최초의 영상을 찾았습니다. 2017년에 업로드된 애니메이션 영상으로 처음에는 사회적 가설에 기반함이라는 자막이 있었으나 이후 복사본들에서는 이 부분이 잘려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원래 허구로 분류되었지만 출처가 불분명한 복사본이 퍼지면서 수백만 명이 이 이야기를 진실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의 윤리적 질문을 다룬 애니메이션이 편집되고 각색되며 실제 사진과 진지한 내레이션으로 재가공되면서 사람들은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구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국제방송 뉴스에서는 레딧이나 유튜브 영상에서 퍼진 내용을 인용해 이 사건을 간략히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출처를 검증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진실을 역추적하려 할 때쯤 실제 흔적은 너무 희미해졌습니다. 죄인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고소당한 백만장자도 없었습니다. DNA 기록도 없었고 호텔에서 콘돔으로 태어난 아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만들어낸 사회적 반응은 매우 현실적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수백만 명을 논쟁하게 만들었고 분노하게 했으며 어떤 이들은 공감하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생식권, 성적 책임, 윤리, 그리고 현대법의 경계에 대한 거대한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이 이야기는 인터넷의 무서운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허구조차도 충분히 많은 사람이 믿으면 사실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상하고도 놀라운 이야기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부와 젊은 백만장자의 사건은 단순한 입소문일 뿐이었지만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디지털 시대의 진실과 허구의 경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그렇게 기이한 법적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것은 현대 사회에 경각심을 주기 위한 교훈일 뿐일까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셔서 다음에 독특하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놓치지 마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더 놀랍고 충격적인 주제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